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석탑입니다. 자, 좌측에 큰 그림부터 하나 보죠. 우리 정림사지 석탑 하나 볼게요. 자, 목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미륵사 석탑과는 달리 독특한 양식의 5층 석탑을 이루고 있다. 국보 9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불탑은 총 높이 8.33m로 웅장한 동시에 균형이 있는 체감비를 자랑한다. 5층 탑의 가장 특징은 균형이에요. 항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백제의 탑은 대부분 5층 탑이에요. 백제인의 가장 균형미를 주어 가장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현경 5년 8월 15일 세우고 하남 낙주에 권해소가 쓰다라는 내용인데, 현경 5년은 당나라 연호로 660년을 말합니다. 즉 660년 8월 15일 건립하고 권희소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날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학자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이 탑을 평제탑 또는 소정방 기공탑으로 불려왔습니다. 웃지 못할 애곡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경찰 시험에 평제탑 또는 소정방탑이라 불리는 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백제 삼국유사 기록에 정림사라는 기록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어딘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발굴단에서 발굴하는데 기하장에 나왔는데, 그 기하장에 정림사라는 기하장이 딱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때부터 발굴 완전 원위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전체를 다 다시 발굴하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정림사가 있었던 절타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평제탑에서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명명이 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쪽 제12장 석탑입니다. 석탑 하나씩 보죠. 백제가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문화재 파트를 본다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네. 이유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파손됐던 미륵사를 시멘트로 쳐 부어놨어요. 네, 되게 무식한 방법이었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공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대가 지나면 갈수록 이건 아니죠. 이거 다시 다 걷어냈어요. 우리 문화재 청에서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 작업이 시작됐고 100억 정도 공사가 투입돼서 10년 만에 다시 원위치를 찾았어요. 자, 복원 후의 모습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요. 시멘트로 덮어졌던 거 하나, 그 다음에 복원된 공사 2개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륵사라는 단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제자라면. 그리고 이 탑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볼 거거든요. 아니면 시대상을 물어볼 거거든요. 자, 나라를 물어본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백제고. 시대를 물어본다면 백제 무왕 시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무왕 시기를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무왕하면 다음에 문제가 뭐 나올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어디를 공개했다가 나올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신라를 공개했다는 거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동요의 전설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서동요의 전설의 주인공이죠. 네. 선화공주죠.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진평왕의 셋째 딸로 기록되고 있죠. 네. 진평왕의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선화공주, 진평왕의 셋째 딸이라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딸이 3명이 없어요.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으로 본다면.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렇다는 얘기죠. 네. 이 앞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하나 던졌죠. 서동요가 왜 백제의 사람을 하긴 왜 진평왕식에 나옵니까? 물어보셨죠? 누군지 어떤 분이 기억나지 않은데, 예. 아니, 선화공주 꼬시려고 신라 가서 노래 불렀지 백제에 노래 부른 거 아니잖아. 왜? 이분이 신라분인데 경주에 가서 선화공주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대요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신라 경주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아, 선화공주가 지금 연애하는구나, 바람났구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평왕식에도 서동요가 나오는 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백제 두 번째 갑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오수. 원래 명칭이 뭐라 불렀다고 원래가 평제탑.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거기다 글자를 조각에 파놨다고요. 그렇게 불렸던 것들이 다시 재정립해서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서산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불, 대표적인 벽제의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서산용현리 마의 삼존불, 부처님 세 분이 안치되어 있는 부분, 백제를 대표하는 가장 온화한 부처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라가죠. 항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항룡사는 우리가 아쉽게 볼 수가 없죠. 그죠? 네, 몽골 침입 때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룡사 구축목탑. 대신에 시험 요소는 있겠죠. 항룡사 구축목탑. 건립 시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항룡사 진흥왕, 구축목탑 선덕여왕. 구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실 것.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마찬가지, 여기도 선덕여왕 때. 모전은 벽돌 전자죠. 벽돌을 모방했다는 뜻이죠. 이 시기에 빨간 적벽돌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적벽돌 돌을 확 구워낸 거, 조자기처럼 구워내는 거거든요. 고원에서. 우리 신라에는 아직 벽돌을 만든 기술이 없다고요. 근데 모전이라는 얘기는 벽돌을 모방했다는 얘기죠. 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벽돌 모양을 잘랐다는 거야. 이걸 그리고 탑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모방했다. 벽돌을. 그래서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분황사 모전 석탑 선덕여왕 때. 그림이 좀 희미해졌는데 앞에 사자들이 이렇게 네 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면을 이렇게 사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명의 네 놈이라고 그러고 네 명이라고 그러고 사자를 뭐라고 그러지? 아, 예. 왜 이렇게 잘 알아? 내가 이상한 거야? 예, 그렇구나. 국어 실력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상충국어 알고 있잖아, 선생님. 여러분 모르고 선생님 알고 있잖아. 예. 자, 이걸 누가 훔쳐가가지고 지금 현재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훔쳐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신라가죠. 이중기단 3층 석탑. 이중기단은 무슨 의미? 이중기단은 무슨 의미냐고. 한 단계 둬야겠다고. 신라가 통일됐기 때문에 한 단계 둬야겠다고. 이중기단은 한 단계 둬야겠다. 3층은 삼국이 통일됐다는 의미. 3층 탑은 거의 대부분 99%가 통일신라 탑이라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문왕 때 가문사. 신문왕 때 가문사. 누구를 기리게 한 거죠? 자기 아버지? 문왕. 지금 이분 어디 가서 용돼 버렸죠, 지금 현재. 그죠? 예. 내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돼서 애구를 물리치겠노라, 이렇게 용이 됐다고요? 바다에서 계속 놀면 되게 피곤하겠지. 잠시 가문사에 와서 쉬어 가세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 가세요, 이렇게. 가문사입니다. 이렇게 수로가 쭉 놓여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문사는 우리나라 최초에 뭐가 되는 거야? 원찰이에요. 원찰이라는 말은 특정한 왕이나 왕실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을, 즉 천국에 가주세요, 뭐 극락왕생하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걸 원찰이라고 부른다고요. 고려 원간석기 원찰이 굉장히 유행하죠. 네, 신라 시대도 이렇게 원찰이 있었다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도 이런 원찰들이 왕실에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용주사 같은 것들이 원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문사.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이 있습니다. 되게 독특합니다. 그죠? 되게 독특한 탑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익숙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약간 낯설은 부분들 여러분들 익숙하게 앞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탑을 봤으면 시험 문제 적응해야 돼요. 통일신라 겁니다.
통일신라 탑입니다. 아니 대부분 3층 탑 하면 통일신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7층 탑이 확 튀어나왔잖아. 이런 게 이제 시험 요소가 나오면 여러분들 확 틀려진다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문화사 특강까지 들었는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문화사는 무조건 5개 나오면 다 맞아야 돼. 7개 나오면 다 맞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대가죠. 승탑입니다. 이제 하대가 되면 승탑이 만들어집니다. 자, 승탑은 원래 어떤 용도입니까? 스님들의 열반 이후에 하장하고 난 다음에 사리 또는 사리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수도를 잘하시는 분들, 예, 뼈라도 집어넣는 게 승탑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게 볼까요? 팔각원당형 기본형입니다. 신라시대. 대표적인 게 하순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건 기출문제 다수예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순쌍봉사 철감성탑은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팔각원당형입니다. 팔각원당형. 구례 영곡사 동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화 가자고요. 자, 첫 번째 승탑이 만들어진 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심화라고 그랬죠? 수업 이런 시간에. 그렇지. 삼조사의 대표적인 선종 스님은 3대조는 누구예요? 안 가르치고 다음 모의고사 내릴까 그냥? 승찬 스님이라고. 네, 승찬 스님으로 인해서 삼조사에서 처음으로 승탑이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대륙애들은 되게 크게 만들었다고. 되게 넓었다고. 근데 네, 되게 빅 사이즈잖아요. 우리는 스몰 사이즈로 그냥 팔각 원당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팔각 원당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요. 되게 스몰 사이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팔각 원당형이라고요. 이해 가셨죠? 팔각 원당형. 자, 승탑의 발전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승탑이 만드는 계기는 삼조사,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발전 과정에서 첫 번째 만드는 게 뭐라고요? 팔각 원당형이라고요. 다음 구형 또는 공형, 축구공처럼 생겼다 해서 공형, 평면 사각형. 그 다음에 석종형. 요거 꼭 알아야 되는 게 어디죠? 전리름, 실륵사, 보제존자, 승탑이라고요. 보제존자, 승탑. 실륵사 어디죠?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 실륵사, 보제존, 승탑까지 발전 순서. 실륵사, 보제존, 승탑은 뭐죠? 고려 말에 시작해서 조선의 승탑의 기준이 됐다고. 조선 승탑의 기준이 됐다. 조선 승탑의 기준이 됐습니다. 앞으로 절강 갈 때마다 항상 이거 보셔야 돼요. 승탑이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보와 그 제작 시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조선시대 보겠습니다. 징비록. 징비록. 누가 지었어요? 징비록은? 서해 유성룡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서해 유성룡. 비변사 등록은 누가 썼대요? 비변사에 관원들이 썼겠죠. 그 다음에 송시열 초상. 두 번째, 고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건물 양식은 안녕하세요니까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안양의 초상 고려시대. 상원사 동종.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 신라 거예요. 섞여 있어요. 고려와 신라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신라 충주 탑평리 7층석탑. 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주 탑평리 7층석탑이 통신라 건지 어디 건지 구분 못하면 틀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보은 법주사 성년지, 백제 부여 정림사 요충석탑, 익산 미래석탑, 서산 용현이 마의 삼전불.
시대별로 문화재가 이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7급 준비하신 분 푸시면 됩니다. 9급 준비하신 분들은 안 풀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난이도 조절하게 해서 냈어요. 이때 오답률이 그때 당 70인가 80% 나왔어요. 예, 9급 기출문제인데 오답률이 70에서 80% 정도 나왔어요. 내 기억에. 이거 경주 사람도 틀렸어요. 경주에서 공부한 수험에서 틀렸어요. 왜? 여기 포석정이네, 나정이네, 분황사네, 첨성대 이렇게만 지나가면서 보지 정확하게 이게 뭐 시대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유네스코에 구분하지 않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것 정도 하나 이렇게 문화재 파트, 유네스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어렵게 출제된 처음 일이었어요. 이렇게 유네스코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 조절했던 문제가 경주 문화재를 갖다가 파트별로 분류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좋은 문제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문화재 관련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되게 시간 많이 잡아먹고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일단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문제도 나왔다는 것만 한번 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가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문화재 파트 가죠. 자, 고려 전개 후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기 신라를 계승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탑들 한번 보겠습니다. 불일사 5층 석탑, 현하사지 7층 석탑, 그 다음에 고려 여주 고달사지 승탑,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힘업탑. 원주 지강국사 힘업탑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별표 하겠습니다.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힘업탑, 원주 지강국사 현모탑. 그 다음에 송나라 양식 월정사 팔각 구층탑. 이거 갖다가 송나라 양식으로 특징적을 갖다가 다각다층이라고 부릅니다. 다각다층탑이다 그럽니다. 다각다층탑. 송나라의 대표적 양식 월정사 팔각 구층탑. 월정사는 어디 있을까요? 평안도에 있겠죠. 몇 세기 탑인가요? 12세기. 월정사 팔각 구층탑. 그 다음에 후기 원간섭기에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원간섭기에 들어온 거 경천사 10층 석탑.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기출문제가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충무광 때 원간섭기에 들어왔습니다. 경천사지는 어디 있습니까? 경천사는요? 고려 수도인 개성에 있던 경천사가 일본 애들 만행으로 일본에 밀반출됩니다. 일본 밀반출되다가 세계 언론에 줄게 맞습니다. 야, 식민지 국가 이런 거 남의 문화재 훔쳐가는 거야? 막 되게 두들겨 맞은다고요. 일본이 쪽팔리니까 다시 가져다가 우리 경복궁에 갖다 놨다고요. 경복궁에서 다시 조각을 맞춰서 놔두고 있다. 한참 뒤에 국립영상박물관이 만들어져 다시 1층 노비에 옮겨진 게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조각이 섬세합니다. 그리고 부조 양식입니다. 부조란 조각할 때 음각과 양각이 있는데 양각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 조각이 부조 양식. 일본 양각이랍니다. 부조란 말은 양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조 미술이라고 합니다. 양각으로 나왔다. 양각 음각 중에 부조 미술이 굉장히 발달된 게 경천사지하고 원각사지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인 부조 양식. 이것도 물어보죠. 기출된 게 있냐? 하강암으로 만들었습니까?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어보죠.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강암에 비해서 되게 더 정교하게 조각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리석이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바로 이어서 원각사 10층 석탑. 그걸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게 원각사 10층 석탑. 오늘날에 어디 있다고요? 탑골공원에 있다고요. 탑골공원에. 원각사 터 자리에 덩그라니 지금 현재 딱 하나 나누어 있습니다.
탑골공원에 가면 온각사지 십승석탑 볼 게 하나 있고 또 볼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가봐서 이게 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가봤으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거기 할아버지들 되게 많아요. 막 장기 두고 계시고요. 예, 가끔 뭐 소주잔 기울이신 분도 계시고요. 소일거리 없어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가서 원각사는 밖에서도 벌써 보인다. 팍 위에 올라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볼 때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1919년 뭐가 했던 거죠?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문을 발표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석조물로 쫙 배치되어 있어요. 석조물로 그 장면과 글들 다 새겨놨어요. 탑골공원 하면 3.1운동의 성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태화관에서 발표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태화관에서 발표하고 다시 그 일행들이 탑골공원에 행진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발표하고 서울 도시 전체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었죠. 탑골공원 대표적인 3.1운동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제4절 갑니다. 승탑 부도가죠. 자, 신라하대 선종의 용으로 등장했습니다. 승례살이나 유물을 안치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선종이 처음 들어온 건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선종이 처음 들어온 시기. 예? 신라하대? 신라하대? 신라중다? 하대?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 헌종? 헌종? 도의? 도의? 도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보다 먼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록상에 선덕여왕 시기에 선종이 왔으나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왜? 선종이 어려워서.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애들만 돌아다니니까. 선종이 무슨 공부야. 절간에서 공부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왕실을 받다 어떡해. 되게 이상한 애들이야. 아니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 어떡해. 적응이 안 돼. 선덕여왕 때 선종이 처음 들어왔으나 부적응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도의선사가 오면서 처음으로 가지산파를 만들어내면서 선종이 그때부터 본격적 기도에 올라갔어요. 두 가지면 다 잡아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선종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선덕여왕 시기.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도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기도에 올라섰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맞는 게 뭐라고요? 승탑이라고요. 보죠? 팔각원당형, 여주 고달사지 승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그 성탑은 그 시기에 그 유명했던 원종대사 해진탑이다. 원종대사는 스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해진탑이라는 것은 웃기는 것은 고려시대 탑을 만들어줄 때 왕실에서 또 왕이 그 탑 이름을 정해줘. 이거 앞으로 해진탑이라 불러. 이거 인천탑이라 불러. 이거 서울탑이라 불러.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해진탑이에요. 다른 뜻 없어요. 왕실에 붙여진 탑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이런 걸 붙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갑사 승탑,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 흥탑, 승탑, 구례 영곡사지 북부도 대표적인 팔각원당형, 구형 충주 정토사 흥법북사 실상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국박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또 국점박물관 오타일까봐 설명드립니다. 국립박물관 다 쓸 걸 그랬어요. 평면사각형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현모탑.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현모탑 평면사각형. 밑에 그림 같이 보면서 갑니다. 석종형 여주 실력사 보제정수탑. 여기서 가장 큰 난이도는 뭘 같아요? 섞어 놓는 거야. 팔각, 구형, 평면, 사각형, 석정을 섞어놔. 옳지 않는 것. 미치고 환장 팔딱팔딱 뛰어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봐. 계속 보라고. 오늘 팔각원당에 이거 볼까? 오늘 집에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하나씩 한번 외워보라고요. 오늘 하나만 외워보는 거야. 4개, 5개 외우면 되게 힘들어져. 오늘 하나만 외워보자. 팔각원당형, 여주 고달사지 승탑 하나 외워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불교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불상이 또 있었군요. 예.
보죠. 오늘 불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불산까지. 불산까지 가겠습니다. 한 10시 반까지 끝내도 되죠? 아, 안 되는구나. 선생님 시간 많은데. 선생님 시간 많은데 우리 학생들 수험생 시간이 없어서 집에 빨리 가야 돼. 그죠? 네. 자, 좌측에 그림을 보시죠. 철원 도피한사 석조 비로잔압을 자상. 네. 가장 좌측에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로잔압을이기 때문에. 비로잔압을이기 때문에. 자, 물어보죠. 비로잔압을은 5교 중에 어떤 종파가 가장 좋아하는 불상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교정 5개 또 이제 5개 잊어먹었죠, 또? 열반종? 오늘 계속 열받는가 봐요? 계율종이요? 열반종, 계율종 다 나왔습니다. 오지선당이 되게 어렵죠? 답 나왔어요. 하음종이에요. 하음종. 그럼 이걸 알아야 돼. 봐봐요. 하음종이 비로잔압을 가져왔잖아요. 자, 하음종 봐보세요.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었던 사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외웠던 사람은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막 불교를 어떻게 외우니? 이해 안 갑니다. 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5개월 외우는 거고요. 네. 불교를 모르는 선생님이 5개월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개월 외우는 건 아닙니다. 하엄정은 왕실 불교예요. 왕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일즉다 다지길이잖아요. 일즉다 다지길이잖아요. 하엄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요? 일즉다 다지길. 하나는 곧 모두요. 그죠? 모두는 곧 하나로 되네요. 기납도 사고에서 뭐예요? 이게 짱은 누구란 얘기죠? 요거 우리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즉다 다지길.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다. 다시. 왕은 곧 백성이요. 백성은 곧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납도 사고에서 어떻게 왕이 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 짱인 사상이 뭐예요? 하엄종. 일즉다 다지기라고. 이네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그 불상이 비로잔압을이라고요. 비로잔압을이라고요. 비로잔압을은 여기 나와요. 하나죠? 일이죠? 손을 잡아죠? 다죠? 앉아서 이렇게 앉는 게 비로잔압을이라고요. 그런데 하엄종 성녀들이 하대가 되면 선종으로 개종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걸 어떻게 해요? 가져온다고요, 불상을. 그게 비로잔압을이라고요. 비로잔압을이요. 그래서 선종절간에 하엄종 승려들이 모시는 비로잔압을이 떡하니 안치되어 있다고. 대웅전에 가면 딱 안치되어 있다고. 대웅곤전에 가면. 그 대표적인 게 비로잔압을이에요. 근데 이 비로잔압을이 철원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뭘로 소재를 만들었다고요? 철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철조 비로잔압이라고 한다고요. 철로 만든 이유는 뭐죠? 대량 생산이야.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비유한 게 누가 비유합니까? 우리 겨울철 되면 뭐 나와요? 우리 밖에 나오면? 붕어빵 나온다고요. 붕어빵. 붕어빵의 장점은 뭐예요? 일정한 시간대에 나서 대량 생산되는 거야.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 계속 생산될 수 있다는 거야.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이라는 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급이지. 선정을 널리 보급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소재가 아니라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소재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부처님은 정말 하강함으로 아주 정교하게 석불암의 본전불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건 교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선정은요.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정형화될 필요는 없다는 게 이게 선정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선정은 소재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시면 돼요. 이제 뭘로 만듭니까? 이제 네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방금 나온 철은 됐죠? 철은 뺄까요? 다음 소조불. 예, 소조불 나왔습니다. 소조는 뭘로 만드는 거죠? 흙으로 만드는 거죠. 마예불. 마예불은 뭐 하는 겁니까? 예, 말이 계속 빨라지는데요. 시간이 다가가나? 마예불은 바로 바위에다 부처님을 그냥 새겨버리는 거죠. 네 번째,
돌로 만드는 거죠. 석조로 만드는 거죠. 소재의 다양성은 뭐죠? 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교정처럼 정형화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로잔압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로잔압으로는 지금까지 7급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9급에 내려온다고요, 이제. 분명히 내려옵니다. 네,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자, 불상 하나씩 보죠. 115쪽, 제일 상단의 박스, 고구려. 연가 7연명, 금동, 열의 입상. 연가는 안원왕식의 연호고요. 그러니까 안원왕 7년에 금동, 열의 입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동, 열의 입상. 연가 7연명, 금동, 열의 입상. 특이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안 보이네요. 네. 왜 안 집어넣었지? 연가 7연명, 금도, 열의 입상. 이게 특이하게 발견된 장소가 고구려 땅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발견됐어요. 경상남 동네 이름을 착각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경상남도 무슨 군에서 발견됐는데 특이하게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게 특이합니다. 연가 7연명, 금동, 열의 입상, 안원왕식입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불상입니다. 백제, 서산과 태안의 마의 삼존불, 서산의 마의 삼존불, 서산과 태안의 삼존불. 중앙에 계신 분을 뭐라 그래요?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을 본존불이라고 그래요. 본존불. 네. 본존불이라고 그래요. 이 두 분들은 뭐라 그러죠?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렇게. 네. 틀려요. 보살 종류가 많은데요. 네. 보살 이렇게. 서산 태안의 마의 삼존불. 즉 마의 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대중성이에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될 만한 곳에다가 부처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불교의 많은 포교와도 밀접한 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경주, 배리, 석불 입상. 세 분이 계시죠? 본존불하고 양쪽에 보살님들이 계시죠? 경주 배리라고 해야 되고요. 이런 동네가 요즘에 동으로 편입돼서 배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리 또는 배동. 통신라, 석굴암 불상. 통신라면 석굴암이죠. 석굴암 불상. 가장 정형화되어 있죠. 정형화된 석굴암의 불상의 가장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석굴암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석굴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가장 이상향을 뭐로 보고 있다고요? 석굴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석굴들이 어디에 있어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역으로 가는 길에 도낭석굴이라는 데 가장 유명한 게 전부 다 도낭석굴에 부처님을 본존불을 모신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신라까지 이게 전달이 된다고요. 우리는 자연 석굴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차라리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인공석굴이에요. 건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각을 만들어서 자연 수학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아치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징이 이겁니다. 도낭에 많은 석굴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방해서 만든 게 석굴암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라 하대. 남원의 실상사, 철원의 도피한사, 비로잔압을. 철원의 도피한사, 비로잔압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잘 만들어졌죠. 근데 비로잔압이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경도광대가 유명한 아까 절 하나 만들었잖아요. 불국사. 불국사에도 뭐가 있다고요? 비로잔압을이 계신다고요. 근데 그 불국사의 비로잔압을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오른손으로 왼수를 잡아야 비로잔압을이라고. 근데 불국사는 이렇게 반대로 잡혀져 있다고. 이렇게. 앞으로 불국사가 비로잔압을 꼭 보셔야 돼. 진짜로 이렇게 잡혔는데 보라고. 비로잔압을 보라고. 이게 뭐죠? 잘못 만든지 뭐죠? 불교 지식이 짧아서. 석공이 비로잔압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것도 잘못 만들었다고 때려 부실 수는 없는 거야. 부처님인데. 그래서 계속 놔둔 거야. 그것도 역사가 되기 때문에. 기억 잘 하시면 됩니다. 철원에 있는 것은 오리지널 잘 만들었고 경주 불국사, 가장 중요한 불국사에는
비로자나불이 반대로 잡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보림사 철불이 있습니다. 장흥보림사에 가면 철불이 있습니다. 보림사는 왜 중요할까요? 장흥보림사가 왜 중요하냐고. 시험에 잘 나오죠. 가지산파죠. 최초의 선종이잖아요. 누구를 뜻을 받아들인 거죠? 도의선사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가지산에다 절을 짓게 된 걸 뭐라고 그래요? 가지산파라고 그러죠. 도의. 우리가 선정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은 도의가 가서 만든 게 아니죠. 그의 제자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채증이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대대 선손이었던 도의를 갖다가 들여넣는 거죠. 그 도의의 장흥보림사 가지산파의 시작으로 보죠. 선정의 시작은 도의고요. 절간으로 누가 빨랐다고 그랬어요? 절간으로 누가 빨랐다고? 가끔 선생님들은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러고요. 수험생들이. 선생님, 시작은 이건데요. 절간 빨리 지은 건 이게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한다고요. 남원의 실상사라고요. 남원의 실상사. 그러니까 절간 건물로는 이게 최초예요. 여기서 좋아. 실상 건축물 빠르대 이게 제일 빨랐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실상 건축물 제일 빠른 거 뭐라고요? 네, 실상사래요. 남원의 실상사래 이렇게. 근데 선정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살짝.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나요? 불교가? 어떤 분은 되게 불교 재밌다고 다음 달 되면 머리 깎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스포츠용으로. 네. 스님처럼 밀진 않겠지만 스포츠용으로 한번 짧게 깎아보겠다고. 발에 갑니다. 이불병자상. 출제 다수 나오죠? 계속 나오죠? 이불병자상.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고려시대 전기 강주 충국리 철불, 강주 충국리 철불, 철불의 밑줄 그시고 관초사 서초 미륵보살 입상에서 석조의 밑줄 그시고 부석사 소주 아미타 예를 자상에서 소주의 밑줄 그시고 안동 이천동 석불의 밑줄 그시고 하살배 밑에 뭐라 됐나요? 소재의 다양성. 무엇의 영향? 선정의. 신라하대와 고려전기는 소재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재의 다양성. 이유는 뭐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가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게 소재가 다양성. 그리고 아주 아름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상을 꼭 석굴암의 번전불처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류. 철 밑에 보십니다.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불, 강주, 천궁, 철불, 용산 국립공원 2층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 뚝 뚫려 있다고 깨져가지고 등짝이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넌산 간촉사 은진미륵불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오고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넌산의 간촉사 은진면에 있어. 그래서 은진미륵이라고 불러. 그 넌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은진미륵불이야. 왜? 은진면에 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은진면에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간촉사 미륵불이죠. 건립 시기 강종 때. 꼭 잡아야 돼. 강종 때. 근데 왜 미륵불일까? 미륵은 해피할 때 아니면 언해피할 때 나옵니까? 언해피할 때. 즉 이 땅은 누구 땅이었습니까? 고려가 건국하기 이전에 논산이니까 후백제 땅이라고. 후백제들이 멸망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미륵불이 나타나야 되겠지. 광종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색이 반영됐다.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 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 밑에 보시면 되게 언밸런스하죠. 네, 비율이 되게 불균형하다고요. 불균형 입지를 봅니다. 대개는 예전에는 처음 발견돼서 에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이런 문화재가 어딨어. 이렇게 아름다울서 이렇게 평가가 다시 내려지고 있어요. 마예석불,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동, 이천동 석불 같은 게 있습니다. 소조불,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안치되어 있다고요? 부석사,
부석사 안치되어 있다고요. 자, 문제를 풀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좀 개별적으로 좀 풀어봐 주시라는 얘기. 어차피 제가 해설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네. 해설을 달아놨기 때문에. 네. 그 1월 달에 문제풀이는 해설을 달지 않습니다. 예. 수업 빠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 선생님 설명드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바꿨습니다. 예. 자, 오늘 문화습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